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 이후 작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관저에 숨어있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치적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갈등 역시 양극화로 나뉘어져 그 갈등이 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서 지난 1월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한 단체를 소개합니다. 바로 반공청년단 백골단인데요. 이들은 국회에서 윤석열을 건들면 내전이다 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반공청년단, 백골단,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직접 살았거나 공부하셨다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낯익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우익단체, 그리고 국민들을 때려잡던 경찰 조직이 떠오르는데요. 그 전에 이들을 소개한 김민전 의원, 서울대 84학번인데요. 경찰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열사, 역시 서울대 84학번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씁쓸한 현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의 등장으로 초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과연 이 사태를 어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은 과거의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청년단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몇 있었습니다. 때는 일제로부터 막 해방된 시점, 대한민국에는 극우 성향의 청년 단체가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들이 한데 모여 만든 게 바로 서북청년회의입니다. 일명 서청. 북한 김일성의 탄압에 못 이겨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 그야말로 공산당에 대한 증오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요. 그리고 이승만과 정치인들은 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백색 테러를 자행하던 조직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서북청년회가 어떠한 악행을 벌였는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제주 4.3 사건, 민간인 학살의 중심이 되었던 조직, 바로 이 서북청년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은 전국의 우익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청년단을 창단합니다. 이승만 본인이 총재로 오른 이 단체, 역시 이승만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용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직되었던 정치 깡패 집단이 바로 백골단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이 직선제를 개헌안으로 제출하나 부결되고 국회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대통령 재선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한 이승만이 바로 정치 깡패 백골단을 이용하여 국회의원들을 납치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재판을 강행하며 결국 이승만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무슨 청년단, 백골단은 이승만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정치 깡패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백골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백골단의 활약이 계속되는데요. 이승만 시대의 백골단, 전두환 노태우 시대의 백골단은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이승만의 백골단이 정치 깡패 집단이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의 백골단은 경찰이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그들이 벌였던 행태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 전두환 노태우의 백골단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경찰의 사복체포조입니다. 당시 이들은 청바지, 청자켓, 그리고 흰색 하이바를 착용하고 시위대를 때려잡았는데요. 그냥 때려잡은 게 아니고 총나게 팼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학생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하기 위함이었고요. 폭력을 자행했던 조직인 만큼 당연히 사건, 사고 없을 리가 없겠지요. 지금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그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몽둥이로 때려잡던 그들의 활약이 여전히 대한민국 역사에 남아있는데요.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역시 현재 많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시 백골단으로 활약했던 그 사람들 역시 우리와 함께 2025년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백골단과 대치 중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1987년 6월 10일 평화대행진에 참석하려던 당시 백골단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백골단의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1990년 KBS 사태, 당시 KBS 직원들이 방송 민주화를 위해 파업했는데 백골단이 KBS에 투입되어 KBS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강경대 치사 사건이 있습니다. 1991년 4월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 이분이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백골단에 붙잡혀 쇠파이프로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강경대 열사 살인 만행 규탄 집회에 참가한 성균관대 김기정 학생, 이분도 백골단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한 끝에 사망합니다. 심지어 백골단은 그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영안실에 진입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역시 같은 해 5월 항진중공업 박창소 노조위원장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강경대 치사 사건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는데요. 사망 다음 날 백골단이 또다시 영안실에 난입하여 그의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탈취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백골단이 일으킨 만행,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백골단이라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점점 후퇴하는가 참으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다시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또다시 정부가 국민을 후두려 패는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